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등부 학생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고등과학 설명회 및 커리큘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리교육과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알기로 전관의 유일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센텀 지역에서 학생들을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1, 고2, 고3 때 또 수능까지 응시하는 과목을 제가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여기 왼쪽과 같이 학년마다 과목이 조금 바뀐 부분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크게 바뀐 건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의 비율은 늘어났어요. 4%에서 10%로 늘어났는데 대신에 2등급을 맞게 되면 2등급 스펙트럼도 같이 넓어졌기 때문에 2등급 상위권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서 좀 바뀐 부분은 수능에서 원래 물화생지와 그러니까 고2 때 하던 과목을 응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공통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고1 때 했던 통합과학 1, 2 과목을 이제 수능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고 내신에서 좀 바뀐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고1 때는 그대로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단원에 있어서 조금 새롭게 추가되고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화생지를 1학기 때까지만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듣게 되는 수업에서는 1학기 때는 물화생지를 해요. 그 다음 2학기 때, 그 다음에 고3 1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진로 선택이라는 게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과목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 그 2 과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2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고3 때 물리2, 화학2, 생명2 이렇게 하던 거를 쪼개서 이렇게 진로 선택 2학년 2학기와 고3 1학기 때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좀 추가되거나 빠지고 조금 심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난이도는 사실 기존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 내신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요. 원래 기존에 문화생지 2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높았지만 그래도 내신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로 선택으로 바뀌면서 나눠지게 되면서 이게 내신 점수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당연히 제일 높아요. 문화생지보다도 훨씬 어렵고 좀 심화적인 그런 지식들이 들어가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방학 때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관 특히 신정고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들만 해도 기본 2 과목에 3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화생 이렇게 3가지를 진로 선택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사실 이게 선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화생을 했어요. 그럼 진로 선택에서 거의 자동으로 물화생 진로 선택 과목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의 역학과 에너지, 화학의 물질과 에너지, 생명의 세포와 물질에서 이렇게 그대로 반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이 사실 여기 고2 1학기 때 선택한 과목이 중요하고 여기서 고3 1학기 때까지는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로 선택은 수업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도 거의 안 열리는 편이고 일단 저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고2 2학기, 그 다음에 고3 1학기까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고3 2학기 때는 저희가 수능 통합과 대비반을 열어서 고3 학생들은 이제 통합과 수능을 대비하고 최저 맞추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당연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여기 제가 표시한 거는 정말 최소치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때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사실 이때보다 늦으면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기가 많이 어렵고 워낙 내용들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이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당연히 통합과학원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게 통합과학 2 당연히 바로 다음 학기니까 해야겠죠. 근데 이때 문화생 2학기 과목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진로선택 과목이죠. 그거를 같이 해주셔야지 이제 이때 2회독을 하고 3회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2는 정말 필수 그리고 문화생도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제가 3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편의상 물리화학생명의 진로선택 3학년 1학기 과목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난 학생들은 전부 다 문화생 2를 이제 선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행을 해야 되는 최소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가 2회독을 하고 내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회독 하고 들어가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2회독 안 하고 들어가면 많이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좀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단계는 개념학습, 그 다음에 기본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 고난이도 킬러라고 하죠. 서술형 대비, 그 다음에 실전 내신 대비 이렇게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4번 부분은 저희가 직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방학 선행에서는 이 3번까지를 메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방학 때 특강에서 개념학습부터 당연히 먼저 할 거고요. 저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학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하거든요. 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 게 사실 단순히 외워서 90점 넘게 나오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변별력을 위해서 서술형에서도 이해를 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애초에 킬러라는 유형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등부터는 그런 문제를 풀려면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저는 기본 유형이라고 한 거는 킬러가 아닌 뭐 중킬러까지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사실 유형별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유형 이렇게 풀어라. 이런 유형 풀 때는 뭐 먼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그리고 서술형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변별력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킬러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올 단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을 예를 들면 통합과학 1에서는 역학이라고 물리학은 여기 킬러고요. 통합과학 2는 화학, 산화는 중화반 이런 것들이 킬러고요. 예를 들어서 고1 1학기 때 했던 화학 있잖아요. 화학에서는 1단원에 몰 그리고 화학 방식 이런 것들이 킬러 단원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어렵게 내면서 변별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단원 그 다음에 서술형은 나올 수 있는 실험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단원에서 이 실험이 나오고 그런 핵심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킬러나 서술형은 제가 옆에서 많이 좀 1대1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서술형 첨삭이나 킬러 문제 피드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에 반응하는 연습. 이거는 이제 킬러 문제는 이런 중킬러나 기본 유형이나 달라요. 이런 애들은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1, 2, 3 순서대로 풀어라. 그럼 그냥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킬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1, 2, 3 순서대로 풀리면 킬러가 아니잖아요. 킬러는 이제 그 조건이 항상 다르게 나와요. 그럼 그 조건에 맞게 이 조건일 때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고 점점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연습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방학 때 킬러를 완벽하게 풀 수 있게 그렇게 대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푸는 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내신에 들어가서는 진짜 시간 안에 들어오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대비 부분은 이제 내신 대비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건데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마다 그 다음 과목마다 책을 예상 문제를 담은 책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책이 사실 되게 얇아요. 100문제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전에 진짜 1, 2주 전에 풀게끔 해서
그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상 문제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적중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고요. 이게 이제 신정고 시험지였고 이게 제 책에 있던 시험 치기 전에 직전에 봤던 예상 문제입니다. 보시면 문제가 똑같고 이게 사실 숫자까지 같으려면 같은 자료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변형해서 보기 하나만 변형해서 이렇게 내신 거고요. 또 다음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같은 자료를 쓰고 보기에서 같은 거를 넣는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도 다 한 시험지의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좀 체감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시험지에 제가 전부 다 가져오진 않아서 보통 한 5에서 10문제 정도가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신정이랑 전반고 같은 경우는 제가 단연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되게 특이한 문제였는데 제가 요 지구가 아닌 이런 다른 행성에서 자연학과 포물선 운동하는 문제를 미리 넣어놔서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좀 어렵지 않게 맞췄던 그런 문제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신정고 시험지 보시면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변형이 되었고요. 여기 정강고 시험지. 정강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문제가 있죠. 전부 다 1페이지 문제, 1페이지에 네 문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제 책에 있어서 사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좀 똑같은 문제들이 바로 1페이지 전부 나오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시험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킬러 문제였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방학이랑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직전에 사실 저희 목표는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직전에 비슷한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 보시는 건 수업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의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강을 원하시면은 개강 전에 좀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수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강 후기도 보여드리면 모라생 정도 1등급 맞은 친구, 그 다음에 뭐 과목별로 이렇게 잘 본 친구들이 있고 사실 신정 전과는 400~500명 정도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 전교 4등, 10등 이렇게 하면 기존에 1호 개정 기준으로 해도 1등급이거든요. 4%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금 기존에 저희 학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고1 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중학교 때 한 자릿수였어요 성적이. 근데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고 사실 82점인데 이번 시험 결과를 제가 알잖아요.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번에 한 문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96점 점으로 이제 성적이 또 이번에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 열심히 하면은 저는 성적 올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현재 고등부가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제가 이렇게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통합과학 투 4년방 이거는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과목들은 고등학교 2학기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고2 학생들은 당연히 필수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1 학생들도 사실 이때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은 교재는 다 완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밑에 클리닉 시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1대1로 봐줄 수 있는 이런 클리닉 시간을 따로 둬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제가 4시간 동안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맞는 시간에 저 학원이 9시에 끝나요. 그럼 9시 반에 와서 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킬러랑 서술형 첨삭도 하고 1대1로 제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진행은 30분에서 뭐 1시간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